영자야, 니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뭐였는데요? 짤구야, 네 합격했다 임마. 대학대 합격했다. 우리 승규 그런 말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다. 거대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파도 광부 모집. 이게 맞냐? 뭐 가난했겠죠. 그래서 새가 빠지게 번 돈 싹 다 한국으로 부채시키고. 동네 사람들 형님 뭐 오락한 줄 압니까? 부모 형도 잘못 만나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년 360을 뼈 빠지게 일만 한다고. 승기야 패스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내 자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교보생명과 한국영화 감독들의 창작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게 만들어진 한국영화 감독조합이 함께하는 시내 콘서트를 시청하기 위해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교보생명과 한국영화 감독조합이 함께하는 시내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강대휘 감독입니다. 이번 시내 콘서트는 한국영화 감독조합과 조합의 후원사인 교보생명이 함께 주최하고 진행하는 행사로서 원래는 이곳 교보생명에서 많은 영화 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영화 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내 콘서트는 한국 문화예술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교보생명과 함께 오늘 함께한 영화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이후 다양한 영화와 여러 영화 감독님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2014년 12월에 개봉한 1,400만 관객의 사랑을 받은 영화 국제시장에 대해서 감독님이 윤재현 감독님과 주연 배우인 김윤진 배우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내 콘서트는 첫 영화로 국제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잘 이겨내고 있기에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어려움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소심들의 생활이 담긴 영화로 골라보았습니다. 먼저 국제시장을 연출한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장을 연출한 감독 윤재균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기업 교보생명에서 주최하는 시내 콘서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보생명 쪽에서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을 또 후원하시고 또 한국영화계에 또 많은 또 도움을 주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교보생명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시장에서 영자 역할을 연기한 배우 김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두 분은 저와 또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특히 김윤진 배우님께서는 제가 2010년도에 데뷔했을 때 하모니라는 영화와 또 작년 추석에 개봉한 담보를 함께 해주셔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년 전에 감독님하고 저하고 하모니라는 영화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윤재균 감독님이 제작하신 하모니라는 영화로 처음 만나 뵙고 그리고 10년 후에 담보라는 아주 따뜻하고 재밌는 영화에서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됐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영화가 너무 잘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은 윤재현 감독님은 저랑 사실은 더 오래됐죠. 사실은 뭐 제가 조 감독 시절에 해운대라는 영화로 감독님 천만 감독님 되셨을 때부터 제가 쭉 지금까지 제 영화를 제작해 주시고 또 저한테 많은 또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감독님이신데요. 또 이 자리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 우리나라 영화 수많은 영화 감독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후배 감독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각별합니다. 제가 해운대라는 영화를 이제 연출하고 있을 때 조 감독이었는데 그때 그 조 감독 일을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헤어 팀장이랑 연애를 하면서 결국은 결혼까지.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나이 40에 처음으로 주례까지 섰던 그런 또 우리 조 감독이자 평생 같이 가는 영화의 동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앞서서 또 윤재현 감독님은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또 대표이시기도 한데 또 오늘 이 자리가 또 이 교보생명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어떻게 해서 또 시내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는지 감독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진짜 350명이 넘는 우리나라 영화 감독들이 이 영화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영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영화, 문화, 엔터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의 후원과 또 응원을 받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우리 민족기업 교보생명 쪽에서 한국 영화계를 위해서 조그맣지만은 그래도 후원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한국영화감독조합 공식 후원사가 바로 교보생명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뭐 흔쾌히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지금 시내 콘서트는 라이브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윤재균 감독님 또 김윤진 배우님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적어주시고 또 아래 링크를 통해서 라이브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드리는 이벤트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경품은 방송 중에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영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보면서.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연출할 때는 잘 다른 분들한테는 안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아마 윤진 씨도 처음 보실 거예요. 네. 그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실제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이거를 저희가 또 교보생명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영화 기억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제 많은 군중이 나오고 하는 또 저렇게 대규모 새로운 세트를 지으려면은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헐리우드처럼 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그린 매트를 쳐서 저기다가 페인팅, 매트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트의 뒤쪽 부분도 늘리고 사람도 싣고 지금 10만 명의 군중을 표현할 때 실질적으로 촬영은 보시면 지금 한번 보세요. 실제 카메라 앞에만 한 100명, 200명 정도만 실제 사람을 쓰고 저 뒤쪽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디지털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로 그래픽으로 사람들을 그려서 다 심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배도 그 당시에 메르디스 빅토리호 그 당시에 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상선에서 찍고 CG로 합성을 하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극장에서 보시면 다 실제 사람인가 또 의문이 드셨을 텐데 실제 촬영을 할 때는 한 200명 이 정도로 촬영을 하고 배 같은 경우도 실제 사람이 닿는 부분 저기 문 열려 있는 입구 부분만
실제 세트로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예, 그리고 이 배도 그 당시에 메르디스 빅토리아하고 똑같이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상선을 빌려서 리터칭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문 쪽에 이 그 갑판에 있는 문만 실제로 세트를 만들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는 겁니다. 예.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 촬영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이제 시대를 구현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배경 합성이라든지 캐릭터의 합성이 굉장히 실제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걸 하시면서 주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비용이죠. 사실은 이제 저런 많은 실제 이제 엑스트라 분들을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배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고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대한 고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저기 디지털 캐릭터 또 익스텐션 이런 게 많았고요. 지금 이 커트가 100% CG 컷이라서 저게 한 5초인가 6초 정도 그리는데 아마 저기 한 억대가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에 올라가는 것도 실제 이제 그 일산에 있는 수조 세트장에서 딱 요 올라가는 그 부분만 만들어서 찍고 나머지는 다 CG로 그래픽 작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꼭 약속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의 움직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연출하고 합의점을 이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윤진 씨랑 촬영할 때는 뭐 유의사항이 있었어요? 윤진 씨는 사실은 저기 함흥에는 출연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고. 네, 저는 제 얼굴 20대 얼굴은 특수 얼굴 분장. 자체가 특수 분장 CG였죠. 네. 주름살 다 지워주시고 좀 어리게 얼굴을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 그 앞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지금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저 정도 CG 작업이 많이 들어간지는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 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한국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 수준은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헐리우드에 저는 한 90% 정도 이상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몇몇 컷 외에는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못 만드는 장르나 그런 영화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려 우주 영화도 나왔듯이 이제는 못 만드는 장르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감독님은 이제 해운대에서도 이제 물 CG도 하셨고 또 여기서 거의 전쟁에 폐허가 된 공간도 구현하시게 됐는데 가장 뭐 감독님 신경 쓰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인상 깊었던 CG 장면에서 신경 쓰던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주는 CG라고 하면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라야 되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객이 저기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를 알면 안 되는 그런 작업이었고 해운대는 쓰나미 자체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걸 관객이 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해운대라는 작품이 CG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CG 커터수로만 따지면 국제시장이 훨씬 더 CG가 많이 들어갔던 그런 영화예요. 자세히 보면 카메라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이 시대를 보여주기 위한 카메라 어떤 스케일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마치 뭐 커트 편집을 하지 않고 한 카메라를 보여주신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던데요. 그거는 뭐 일단은 뭐 쉽게 가고 싶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영화라는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 일반 드라마에서 그냥 카트해서 그냥 빨리빨리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또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게 결국 좋은 영화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커트 연결이라든지 장면 전환이라든지 일반 TV 드라마에서 시도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이번에는 시도를 많이 했었죠. 국제시장에서.
네, 좀 특히나 흥망부두 장면에서는 뭐 컴퓨터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그 가족의 사연들 보면 실제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그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은데 예. 그 장면 찍었을 때 뭐 생각나는 장면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아마 이 국제시장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근대사를 다시 한번 공부도 많이 했고 했는데 뭐 흥남철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산가족 83년도에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이 분단된 우리나라에서만이 뭐 느낄 수 있는 저런 슬픔이랄까 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차피 윤진 씨가 계셨으니까 이 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게 주로 뭔가요? 이게 뭐 소울 이런 건가요? 소울이 가장 가깝겠죠. 비슷한 근데 건가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런 한을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구현을 하고 싶었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또 비용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과를 내려면 결국은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도 저걸 세트를 다 지으려면 아마 세트비만 아마 수백억이 들 텐데 딱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세트를 짓고 뒤쪽 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을 많이 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CG가 많이 들어갔던 작품이 사실 국제시장이었어요. 저 돈 때문에 1층밖에 안 짓고 2층은 다 또 CG 작업으로 했고. 계속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예산이죠. 사실은 이런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뭐 영화 만드는 사람도 궁금할 텐데 감독님은 뭐 영화들이 컴퓨터 그래픽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감독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운대를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했던 데가 퍼펙트 스톰 투마로우라는 작품을 했던 헐리우드 업체와 그 작업을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배운 거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죠. 이 주변에 이걸 다 60년대 배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실제 그 나무 상자로 다 가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일반 관객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나무 상자가 없으면 저 뒷배경을 전부 다 60년대 배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CG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롱테이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창의성.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 사람 인체를 가지고 하는 게 이 장면이 화제가 됐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서 정민 씨도 이러면 운동 안 해도 되겠다. 배우분들이. 그러니까 몸까지도 얼굴까지도 요즘은 다 컴퓨터 그래픽이 가능하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촬영하면 뭐 배우분들 이게 제일 어려운 CG였어요.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을 찍어서 한 프레임에 저기 황정민 씨 두 명의 황정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 뭐 특히 얼굴 부분을 CG를 한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이제. 예. 제 얼굴도 나와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20살은 젊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흰색으로 하고 점을 찍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원래 얼굴대로 촬영을 해서 저희 얼굴이 저 정도로 바뀔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영화 보고서 다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윤진 씨는 어차피 또 워낙 또 예쁘시고 또 뭐 그렇게 주름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시고 하기 때문에 CG가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정민 씨나 그다음에 오달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50대를 20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그냥은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에이지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제 외국 업체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는 배우분도
아래 위로 한 2, 30 나이 2, 30 정도는 충분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구현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윤진 씨도 10대 역할도 하셔도 돼요, 진짜. 저는 목소리까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저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반인들은 모르시는데 그 소독 독일 장면 같은 경우는 모든 장면의 배우분들의 얼굴을 20년 정도 어리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커트가 CG 커트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참 어렵게 작업을 했던. 근데 막상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CG 작업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기분은 좋은데 또 서운하기도 하죠. 배우분들은 좋아하고. 국제시장 중에서 CG에 관련된 메이킹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생각보다 C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네, 영화였더군요.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실은 50년대부터 뭐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뭐 60여 년에 한 70년 가까이 되는 시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영화 전반적으로 그 한 사람의 아빠의 기억으로 쫓아가는 그 시대 상황 중에 아주 유명한 유명 인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고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또 앙드레 김이라든지 또 뭐 남진 씨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 그리고 슬쩍 지나가는데 한 50년대의 어떤 사진에서 봄집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유명한 최민식 사진작가의 어떤 화면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화면이 정말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많이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구현을 보면서 과연 감독님은 이 방대한 자료들을 어디서 수급해서 또 화면에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그 국제시장 개봉 이후에 거의 한 7, 8년 만에 이렇게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토크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7년 만에. 뭐냐면 그 최민식 사진 작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거기 사진 작가를 보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구현을 하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민식 사진 작가님 이야기를 한 게 수많은 평론가, 수많은 또 영화 관련 기자분들, 또 영화인들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감독님. 감사해요.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감사합니다. 네, 담보가 잘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그 노력을 또 처음 우리 그 강 감독님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려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영화 전반적으로 감독님만의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자료를 수급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저도 작가 출신이지만은 저는 머리로 쓴 시나리오보다 발로 쓴 시나리오가 저는 훨씬 뛰어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료 조사도 많이 하고 뭐 서독 광부 간호사분들도 이제 만나고 발로 뛰면서 시나리오를 쓴 부분도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시나리오 쓰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인터넷에. 예전에는 제가 처음 글을 쓸 때만 해도 제가 98년 이때는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사진 하나 그 구하려고 하면 사방에 물어보고 뛰어다니고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작가분들도 작업하시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 이제 경험했던 그 목소리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들어야 되니까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파독 광부분들, 간호사분들한테는 인터뷰도 하고 나름대로 처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영화를 보면서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윤진 씨 출연하는 장면인데요. 그 소독 광부에서 이제 덕수가 그 광산에서 매몰됐을 때
막 독일어로 막 설득을 하지만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광부들이 움직여서 구출해내죠. 덕수하고 달구를 구출해내는데 그때 제가 어쨌든 윤진 씨랑 작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 덕수의 손을 딱 잡는 그때 옆모습의 얼굴에서 그렁그렁한 그 눈 모양에서 그 진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데 혹시 윤진 씨는 작업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그 장면을 말씀하시니까 혹시 감독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거의 저희가 5분, 10분, 5분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찍다 보니까 이 시간 제도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뭔가 이 각도나 뭔가 이게 잘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가고 다시 가고 이미 바닥은 계속 비가 왔으니까 비를 뿌렸으니까 젖어 있고 저 신발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알고 있었죠. 어머 5분 안에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계속 저 옆에서 계속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 카트밖에 없구나. 나한테 주어진 카트는 시간은. 그래서 좀 그렇게 급하게 찍었던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좋았고 제가 영화 찍는 내내 감독님한테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은 그냥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별로 그냥 우리는 거의 다른 얘기하고 다른 농담을 하다가 촬영 들어가고 그랬는데 덕수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 국제시장 그 시장 안에서 영자가 막 그 옆집 아주원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여보 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 저는 거 보고 다리가 왜 저래? 왜 그래? 하는 장면인데 그냥 굉장히 대본에는 크게 이렇게 표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느 정도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나 담백하게 가는 게 맞나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감독님 저 이 장면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죠? 감독님이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셔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 화를 내 때려 막 그냥 정말 이렇게 딱 하고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 남겨진 그 테이크가 첫 번째 테이크가 아니었나. 우리가 첫 번째 테이크 찍고 나서 감독님이 혹시 모르니까 다시 가자. 근데 첫 번째는 무조건 오케이다. 라고 또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니까 또 다시 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강대규 감독님도 윤진 씨랑 같이 작업을 해보셨고 저도 같이 작업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저는 기억나는 건 그거죠. 뭐냐면 이게 감독들도 전부 다 이제 어디 빠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 배우를 믿지 못하면 절대 안 맡겨요. 왜냐면 나도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걸린 게 영화기 때문에 진짜 윤진 씨의 연기에 대한 믿음이 어지간하게 있지 않고서는 그걸 절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난다는 쳐다보시고 말씀하니까 뭐냐면 모르겠네요. 그 윤진 씨가 국제시장 할 때 첫 번째 촬영이 체코였어요. 체코에서 첫 촬영을 하는데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첫 촬영을 하는데 한 하루 이틀인가 그 안에서 그 독일 사람들 앞에서 윤진 씨가 무릎을 꿇으면서 독일어로 우리 한국 광부들이 구하러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체코에서 찍었는데 체코 스태프들이나 이거는 한국에서 온 이제 뭐 배우들이고 스태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체코 엑스트라들도 되게 이제 많았어요. 체코 스태프들도 많았고.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윤진 씨가 무릎 꿇고 딱 그것도 독일어 대사를 한국 대사가 아니고 독일어 대사로 딱 꿇어 앉아가지고 울면서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테이크 딱 끝나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난 그 모니터 보면서 막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님이 독일어를 조금 하세요. 그 독일어 대사 제 대사 중에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었거든요. 감독님이 컷 너무 좋으셔서 모르고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또 갔죠.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뭐 김윤진이라는 배우가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 이제 많으니까 김윤진이라는 배우가 어떤 배우인가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뭐 해봐서 알지만은 사실 이게 디렉션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민폐예요. 이게 방해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게 항상 내 생각보다 100을 기대하면 200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국제시장 때도 그렇게 느꼈고 하여튼 하모니 보면서도 항상 그렇게 느꼈고 일단은 뭐 배우 김윤진이 연기 잘한다는 거는 다 알지 않나? 그거는 전 국민이 다 알지 않나? 아마도 언어에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러니까 독일어를 그렇게 감정을 전달을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영어도 아니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걸 어떻게 외웠는지. 그게 독일어를 안 배워 보셨을 거 아니야. 전혀. 그 처음 녹음 독일 선생님이 녹음해 주신 걸 딱 듣고 이렇게 흉내도 못할 정도로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배우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잘 아는 대사도 감정이 올라오면 순간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을 못했던 생각을 못했던 뭐 리액션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이 생각보다 확 올라가면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저는 이게 독일어고 내 머리가 하얘지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바닥 제가 그 간호사박이 하얀 거니까 무릎 꿇고 일어나면 또 의상 갈아입어야 돼. 이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크에 무조건 오케이를 받아야 되겠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대사를 잘잘잘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서 갔죠. 거의 뭐 반사신경처럼 연습하고 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특히 외국어 전혀 모르는 언어이다 보니까 그럴 첫 수밖에 번째 없죠. 테이크로 오케이 하신 거죠. 예, 그렇죠. 감정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장면 생각하니까 저도 오랜만에 국제시장을 보면서 윤지 씨의 그 연기가 막 떠올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특히나 또 국제시장에서는 또 배우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역할이기도 하죠. 저 20대부터 뭐 할머니 될 때까지 거의 60년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그 미세한 그 얼굴의 표정, 주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기 잘하시는 분들 그런 게 아마 연기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뭐 에이지 리덕션이라는 도움을 받지 않고 특수 분장을 통해 갖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분들은 더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인물 분장을 하면서는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노인 분장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었지만 한 영화에서 한 배우가 20년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 우리가 70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아요. 나한테 주어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너무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좀 즐거웠어요. 제가 뭐 물론 국제시장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도 영자 와이프니까 함께 이 오랜 세월을 짤막하지만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네, 오히려 뭐 국제시장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 이야기고 거기에 또 어머니도 계시고 뭐 형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화합과 또 그 중심에 선 어떤 한 남자 바로 그게 아버지고 아들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윤재 감독님의 아마 아버님이 그러셨고 본인의 삶이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감독님이 국제시장을 연출하면서 가장 마음의 중심을 놓고 연출하실 때 뭐 봐왔던 엄마 아빠의 어떤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게 많이 있었을까요? 어떤? 그렇죠. 당연히 뭐 이제 그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뭐 일단은 그 영자는 일단 예뻐야 된다. 어떻게 됐든 또 그 촬영을 할 때 이제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신 상태였고, 네, 어머니는 살아 계시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또 분명히 엄마랑 같이 둘이 손잡고 와서 이제 볼 텐데 또 거기 극중 인물도 덕수고 영자입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본명까지 써서 했는데 무조건 예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또 젊었을 때도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윤진 씨가 하면 예쁘게 나올까, 각도라든지 막 이런 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신경 많이 쓰고, 노인이 됐을 때도 그 어르신들도 보면 예쁘게 곱게 늙으신 분이 있고 또 막 거칠게 늙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자는 좀 곱게 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어쨌든 부모님들 이야기니까 진짜 딴 거 아무 생각 없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르신들이 그 젊은 세대, 뭐 그래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가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바치는 어떤 헌사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네. 영화를 보면은 제가 감독님을 오래 봤다고 생각이 들지만 감독님의 가족사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를 느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국제시장을 또 보면서 또 궁금했던 점이 그 어머니의 어떤 기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를 의식하고 많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작품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마 연출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를 품고 달려가셨을 텐데 그 마음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뭐 그냥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강대휘 감독님이랑 지금 10년을 넘게 같이 이렇게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했어요? 단 한 번도 그 동안에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고, 근데 오늘 이런 질문하니까 난 강대휘 감독님이 되게 달라 보여요 오늘. 제가 너무 웃겼나요? 웃긴 게 아니라 그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그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진작에 해주지 그랬어요. 네. 앞으로 하면서 잘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가 어떤 한국 전쟁의 어떤 아픔과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위기 상황들을 또 같이 결부해서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국제시장이 어려웠던 또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아픔을 이겨내고 또 국민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비슷한 점을 또 이 영화에서 또 보자면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구나 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나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네, 나 때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저희 세대 우리 때가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또 젊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젊은 친구들도 자기들이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생은 힘든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기서 그냥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말은 딱 그냥 한 문장이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고 하면 또 분명히 일상 또 좋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시내 콘서트는 라이브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윤재현 감독님 또 김윤주 배우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라이브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경품 방송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래 자막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산가족 찾기가 나오죠. 그때가 70년대 중반이었나요? 83년도. 83년도인가 제가 잠깐 했는데 아마 그 시절에 약간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TV 앞에서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실제처럼 다가와서 아마 이 영화가 그 처음에 그 흥남부대에서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어떤 귀결되는 장면 같기도 하고 그 이산가족 찾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느꼈던 대리만족 또 많은 사람이 힐링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건 뭐 감독으로서의 그냥 욕심인데요. 국제시장을 찍으면서 그냥 뭐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그거 말고 감독으로서의 이기적인 욕심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제 그 약속하는 거죠. 다시는 흥남철수 장면을 찍었을 때는 다시는 우리나라에 흥남철수 장면 영화가 못 나올 정도로 잘 찍겠다. 그 다음에 소독 광부 간호사 이야기도 다시는 못 나올 정도로 잘 찍어야 되겠다.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게 사실은 그 이산가족 찾기였던 것 같아요. 이산가족 찾기는 뭐 공을 그만큼 또 많이 들였고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이거보다 더 극적이고 더 괜찮은 이산가족 찾기를 소재로 한 영화는 못 나오게 하겠다. 하여튼 뭐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구현을 그런 감독으로서의 욕심이죠. 그런 구현을 갖다가 하고 또 뭐 드라마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지만은 결국 해외에 입양된 여동생에서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설정을 근데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중 그 실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사실은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찍었을 때는 뭐 음악도 그 나오는 음악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촬영장에도 그거 틀어놓고 그냥 있었고 제 스스로 그냥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촬영 끝날 때까지 이산가족 장면 찍는 데서는 촬영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슬펐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서를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국제시장을 통해서 이제 또 느껴졌던 게 감독님의 영화의 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웃기고 뭐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랑 할아버지가 덕수가 손을 잡고 하다가 할아버지 기억이 뭐예요? 기억은 말이지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동상을 보고 이것이 바로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이런 식의 어떤 언어의 어떤 위트 있는 언어 유희들이 막 나오는데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의 정반대의 감정을 치면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감독님만의 어떤 그 코미디적인 어떤 위트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 영화는 감독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제 성격 자체가 저는 뭐 같이 이제 우리 10년을 넘게 있었으니까 저는 윤재균이라는 인간 자체가 저는 사실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은 사람이에요. 또 되게 좀 또 낙천적이고 어떻게 보면 밝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심각하게만 가면은 나는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또 내 스스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면 같으면은 그냥 나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내가 그게 내 스타일이고 내가 그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코믹적인 장면을 찍을 때 감독님이 굉장히 굉장히 즐기세요. 신나요. 예. 그러니까 자, 나 봐봐 하면서 이렇게 연기도 직접 해주시고 아이디어가 정말 굉장히 많으세요. 그 20대 초반에 연애를 막 시작하는 덕수와 영자 나 잡아봐라. 우리가 그 버전 몇 가지를 찍었어요. 몇 가지를 찍었는데 나 잡아봐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흐름상 불필요하다 해서 삭제된 장면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가장 행복해하세요. 코믹적인 그 타이밍 요소 그리고 정말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굳이 연기 시범까지 보이시는. 늘 시범을 보여주세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보여주는 게 더 빨라서 그냥 보여주는 게 방법을 택했죠. 그러니까 감독님만의 어떤 그 관객분들과 어떤 공감을 끌어내는 방법이 아마 그런 우승 코드 같은데요. 그 해운대와 어떤 국제 시장을 통해서 쌍천만 감독이라는 또 칭호도 받고 계신데 그 공감을 끌어내는 그 많은 관객들이 환호할 수 있게 만들었던 어떤 감독님만의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거짓말에 일단은 첫 번째는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게 뭐 제가 천만 되고 싶다고 천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해운대 때도 그렇고 국제시장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뭐 천만이 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천만을 목표로 영화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정말로 만들고 싶은데 그냥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다. 예, 손해 보면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정말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두 작품 다 만들었거든요. 그 진짜 지금이야 잘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영화 들어갈 때는 사실 해운대 같은 영화도 투자를 못 받아서 중간에 해운대 할 때 중간에 엎어졌잖아요.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네, 예. 감독님 스태프들 모아놓고 네, 네. 내가 그때 울었잖아. 그때도. 대성통곡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코미디 감독인 윤재균 네가 무슨 재난 영화 블록버스터를 네가 한다고 안 돼. 예. 그래서 촬영 한 2, 3주 앞두고 그냥 영화를 스탑이 됐어요. 그리고 국제시장도 시나리오를 처음 들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내용의 영화를 젊은 애들이 누가 보냐. 어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런 영화를 누가 보냐고 해서 처음엔 투자가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된 거지. 그래서 잘 됐으니까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둘 다 처음에는 출발 자체는 되게 힘들었어요. 예. 감독님만이 가진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잘 된 거 이유를 이야기하라면 그럼 이제 그건 진정성인 것 같아요. 예,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관객분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든 사람, 연기했던 그 배우들의 그런 진정성이 아마 관객분들 가슴에 닿았기 때문에 또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예, 그걸 목표로 만들었던 거는 아니에요. 지금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벤트에 경품이 있다고 하니까 이벤트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또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뭐 흔히들 말하는 영화를 전공하지 않고 또 일반 셀러리맨으로서 뭐 광고 기획사였긴 했지만 그런 직장인으로서 있다가 또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시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뭔가 극복해 나가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감독님의 과정에서는 또 어떤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어디 강의를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는 뭐 인생은 세옹지마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걸 뭐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98년도 IMF가 왔을 때 직장 다니다가 한 달간 무급휴직을 했고 그 무급휴직 한 달 동안 그 하는 기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 그냥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썼고 그 시나리오가 당선이 되고 그 시나리오 때문에 작가로서 영화계에 데뷔를 했고 그것 때문에 다시 감독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IMF가 없었다 그러면 한 달간 무급휴직도 없었을 거고 한 달간 무급휴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해외여행 같이 절대 글 안 썼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거든요. 글 쓰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도 돈만 원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마 이거 그 시청하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 때문에 또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는 있어요. 그냥 나는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은 다해요. 예, 그래서 진짜 열심히는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예, 일할 때.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 강의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100을 기대할 때 200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처럼 그냥 100을 기대할 때 200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영화를 찍을 때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윤진 씨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외국에서 활동도 하시고 국내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많은 배우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어떻게 외국 작품도 하고 한국 작품도 하고 윤진 씨만의 어떤 그 이뤄내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일단 미국 건너가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살 때 이민을 가서 살았거든요. 오히려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연달아 일을 하게 되고 제 작은 수트케이스가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쉴이라는 영화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뀐 셈이죠. 근데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서 이렇게 뭔가 일들이 들어올까 말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지 계속 러브콜은 왔었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자니 시간은 저한테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무작정 미국 가서 에이전시 분들이랑 미팅을 해서 좋은 에이전시를 만나고 그리고 다음에 그 ABC 방송국으로부터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와서 그게 그 배우 전속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번 연도는 자기 ABC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 혹은 코미디만 오디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대신 개런티를 주겠다. 그래서 저는 개런티를 받고 오디션 하러 미국에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준 로스트라는 드라마를 만났고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길을 나가서 그냥 한 것보다 계획 있게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계획을 세울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냥 매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기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당연히 영어로 연기를 하겠죠. 저는 그냥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연기하고 미국에선 영어로 연기하고 그냥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윤 씨를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 이루는 것 같아요. 사실은 로스트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캐릭터가 없는 역할을 만들기까지 한 J.J. 에이브람스 감독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도 짧게 들려주세요. 네, 원래 제가 로스트라는 드라마에서 맡았던 선 캐릭터는 없었어요. 대본에 있는 그 여자 주인공 역할 케이트 역할의 오디션을 받고 보자마자 J.J. 에이브럼스라는 감독님께서 솔직히 너무 좋은데 주인공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다. 그 얘기는 그냥 동양 사람이니까 안 맞다라는 말씀을 좀 예쁘게 해주신 거겠죠.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냥 나갔죠. 그리고 미국이니까 인사를 안 했겠다. 그리고 차 타고 그냥 그래도 오디션 잘했으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느낌은 되게 칭찬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느낌이라서 기분 좋게 그냥 집으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에이전시 쪽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역할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는 J.J. 에이브럼스가 지금은 너무 세계적인 감독님이 되셨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잘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할 대본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 감독님은 지금 골든 차일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금 같은 그러니까 하는 작품마다 흥행하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저는 배우가 대본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감사하게도 역할을 하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제 역할을 쓰신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 남편 역할 진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요 인물들이 13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미국 드라마는 9명, 8명 내지 9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써주는 바람에 13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아이디 루시라는 분이 윤진 씨한테 질문을 했네요. 김윤진 배우님, CG 앞에서 연기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에서 집중하셨나요? 저는 국제시장 영화 안에서는 CG 장면은 별로 없었지만 다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정말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저기서 뭐가 날라와 하고 숨어. 안 날라와도 막 리액션을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잠깐만, 내가 너무 많이 가나? 너무 적게 가나?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그 CG 장면까지 포함이 된 장면을 보고 저때 내가 너무 연기를 너무 오버해서 했구나 후회한 적도 있었고, 솔직히 CG 장면, 그러니까 그 블루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블루 스크린 앞에서 연기하는 게 가장 좀 어색하고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집중 잘 하셨으니까 뭐 작품 잘 나왔겠죠? 집중은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이번에 윤정현 감독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이디 이형택님, 김윤진 배우님이 맡으신 영자 역할이 본인에게 잘 나오지 않는 정말 한국적인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캐스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진 씨도 한번 예전에 이런 왜 물어보셨죠, 그죠? 이런 왜 나를 캐스팅한 이유가 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하모니라는 작품을 전 제작을 하고 우리 강대휘 감독님이 연출하는 거, 그때 사실 이제 윤진 씨를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하모니 작품 찍고 이러시는 걸 봤는데, 이런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저는 일단은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사실 전 되게 좋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하모니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대휘 감독님이 현장에서 이제 디렉션을 주시고 연출을 하시고, 저는 이제 뭐 현장에 자주 가지도 못했지만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보고 하는데, 저 배우랑은 정말 꼭 한번 하고 싶다는 게 일단은 컸어요. 그러니까 여배우분인데 저 배우분이랑 같이 작업을 꼭 한번 하고 싶다.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 해운대 의회 바로 국제시장을 작품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했다가 잘한다고 해서 이제 국제시장을 왔는데, 그래서 이제 영자란 역할을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저는 윤진 씨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했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윤신 씨는 그냥 월드스타로서 탑의 탑이었기 때문에 이걸 완전 그 완탑이나 딱 그 어차피 덕수가 이끌어가는 이야기인데 윤진 씨가 이거 안 해주시겠지 진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여기는 또 20대부터 60대까지 연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의 스펙트럼도 넓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뻐야 되고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윤진 씨가 꼭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들을 때 되게 이제 좀 떨렸죠. 왜냐하면 그때 진짜 월드스타로서 탑 오브 탑인데 과연 이 역할이 상대적으로 덕수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이걸 할까? 그래서 하신다고 연락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다음 작품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미루고 있는데 영웅에 대해서 한번 영웅의 그 예고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就寝番号26
伊藤閣下殺害の目的は何だ？被告安順軍は死刑に処す。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네, 영화 영웅은 뮤지컬로도 굉장히 유명한 인기가 있었죠. 예,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영화 소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1년 전부터 그날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약 1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우리나라 오리지널 창작 뮤지컬 영웅을 영화화한 거고요. 뭐 또 주인공도 실제 뮤지컬 영웅에서 또 오리지널 타이틀을 맡았던 정성화 씨와 함께 작업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가 또 드물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많은 관객들이 극장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이 공교롭게도 뭐 교보생명인데요. 뭐 교보생명 또한 그 민족 기업으로 1958년부터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일궈낸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혹시 오늘 오시면서 교보생명 사옥의 글문을 혹시 보셨나요? 네네.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나? 아니, 지키는 일이다. 지키는 것이다. 아니야, 지켜보는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것은. 예. 그래서 뭐 진짜 그 말도 되게 막 가슴에 와닿았던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보그룹이 또 민족 독립운동가의 후손께서 이제 또 만드신 기업이라는 게 제가 영웅을 만들어서 그런지 좀 더 교보생명이라는 데 대해서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또 되게 몰랐던 걸 또 알게 되는 게 있으니까 또 우리 왜 교보생명이 교보그룹이 자꾸 민족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힘들게 고생하신 그 독립운동가 분들 또 그분들께서 후손들이 또 만드신 기업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좋은 영화를 만드는 우리 영화계에 또 이렇게 후원을 많이 좋은 일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런 글문들의 메시지가 또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벌써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교보 뭐 생명이나 뭐 교보 그룹의 건물을 지나다니면서 그런 글문을 보면서 혹시 기억이 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지나다니면서 뭐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내 콘서트 오는 길이라서 그 영화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문구를 보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뭐 다 너무 힘드시잖아요. 각종 분야가 다 힘드시지만 영화계도 무척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한국 영화를 관객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름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기를 내가 해야 아마도 그게 뭐 가족끼리 많이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 지켜보고 바라봐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줄 아는 뭐 그런 문구 아닌가 싶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문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나다니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뭐라 적혀있지? 무슨 팩토리라고 적혀있는데 예.
윤재균 감독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감독님 영화하면 한국적인 신파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요인을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저는 저도 관객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이 그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제 영화 선택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적인 것 같고, 되게 슬프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감동이 안 되면은 또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촌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일단은 뭐 피, 혈연, 뭐 이런 가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감동을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관객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하는 그런 진정성 있게 전달만 한다고 하면 관객분들도 같이 이심점심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결국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국제시장을 찍으면서 제가 감독님이 다른 감독님하고 이렇게 현장에 놀러 오신 감독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결국 감독은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잘 될 수 있다. 자기 이야기.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에 남았었어요. 감독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역시 감독님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감독님 기억도 못하고 계시네요. 생각해 보면 영화들 또 감독들 비춰보면 그 작품들이 좀 닮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감독님이 만드신 하모니나 담보 영화도 착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 되게 착하시거든요. 맞아, 원래. 뭐 여러 사람은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착함이 굉장히 크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지 영화도 참 착하고 따뜻하게 늘 나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 훈훈한데요 지금. 예, 진짜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 뭐지 강대휘 감독님 없을 때 우리 윤진 씨랑도 이야기했는데 그 착한 그 느낌 그대로 영화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영화 촬영할 때 그 막 연애한다고 소홀히 한 거 빼고는 채널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지금 그거 빼고는 윤진 씨한테 참 정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다음 작품 내가 감독님?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애는 착해라고. 네, 윤진 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해외 진출을 먼저 하신 분으로 최근 기생충, 미나리 등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있음을 혹시 느끼시나요? 아 그럼요. 제가 활동을 그러니까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2004년도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 영화 올드보이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기생충도 있고 미나리도 있고 미나리도 최근에 영화관 가서 봤는데 마치 저한테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도 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로스트 다음에 미스트레스라는 그 드라마 ABC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싸이 노래가 강남스타일이 빵하고 진짜 미국 라디오를 틀 때마다 나올 정도로 정말 데이트를 쳤거든요. 현장 가면서 그 강남스타일이 나올 때 저랑 전혀 관계가 없지만 제 어깨가 이렇게 막 현장 그 트레일러 들어갈 때 약간 왠지 마치 내 노래인 것 같고 내가 막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늘. 정말 그 K 드라마도 이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화는 당연하고 드라마도 많이 이미 알려져 있고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사실 윤진 씨가 작품을 보는 어떤 해석 능력이 굉장히 좋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작품을 선택하는 것마다 거의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들어오신 뭐 질문도 있는데 배우님만의 어떤 작품 선택 기준이 있으신지 또 저는 궁금한 게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개봉을 못했을 뿐이지 최근에도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자백이라고 소지섭 씨랑 같이 네, 했다. 그런 근황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감독님하고 담보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그리고 저는 자백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밀실 살인 사건 용의자로 주목된 한 남자와 그의 변호사, 제가 변호사 역할을 맡았고요. 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소지섭 씨, 배우 소지섭 씨가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대본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약간 왜 방탈출이라는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시나리오가 넘어가면서 이거 뭐지? 이건 뭐지? 하고 계속 깜짝깜짝 놀라면서 읽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고 정말 즐겁게 재밌게 찍었고 그리고 지금 곧 개봉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정은 5월 달이지만 좀 늦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그 촬영 들어가는 드라마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비밀인가요? 저는 그냥 따로 기준은 없어요. 그냥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재밌게 읽은 시나리오는 뭐 보통 사람들 다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제 그 눈높이가 굉장히 대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재밌어 하는 거는 다 대부분 재밌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대본을 결정하고 그리고 특히 영화는 감독님들이 가장 중요하죠. 제 선택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 훈훈함에 지금 채팅창에 하트 요구가 아주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 저한테는 없나요? 좋은 소식이네요. 하트요? 예, 윤재균 감독한테는 카메라 보고 없나요? 하트 그런 거요? 하트가? 뭐 이렇게 클릭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하고 작업할 때 연변 아줌마 역할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연병이라 그러죠. 그런 말. 네. 그래서 아까 언어도 마찬가지고 뭐 사투리를 뭐 경상도 사투리뿐만 아니라 뭐 연변 사투리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번외로 사실은 그런 게 뭐 습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죠. 네. 연변 사투리는 특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그 담보 영화라는 연출 맡으시고 당연히 윤재균 감독님께서 제작을 하시니까 흔쾌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살짝 후회한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사투리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뭐 현장에서 당연히 계셨으니까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저는 이 담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었는데 제가 사투리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해를 입히지 않을까 작품에 너무 걱정을 하고 그리고 개봉하고 나서 제가 가장 저는 댓글 다 찾아봤어요. 혹시라도 제 사투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너무 걱정이 돼서 우정 출연이라고 했는데 제가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개봉 날 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하셨군요. 네네네. 보통 진짜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우정 출연해 주신 거예요. 이 담보라는 작품. 그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예, 진짜 안 받으셨어요. 돈을.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 너무 잘하시는 게 원래 처음에는 특별 출연을 제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을 주신다고 해서 살짝 하다가 아니다. 감독님의 행운을 위해서. 네. 잘 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윤진 씨는 마음이 되게 하여튼 순수하시고 되게 또 넓으시고 일단 멀리를 볼 줄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 감사드려요.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감독님 이번 영웅이란 영화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배우자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혹시 앞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마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영웅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분들 정말 잘해드려야 됩니다. 정말 뭐 유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유명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정말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뭐 나 스스로도 잘해드려야 되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정말 잘해드려야 됩니다. 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거든요. 내 가정, 나 개인 뭐 다 모든 걸 다 바치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잘해드려야 되고 뭐 우리 한은정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화라는 일을 하는 영화인이고 이 영화인 쪽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앞으로 계속 영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뭐 제가 중간에 질문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감독님은 영화 현장에서 사실 표준 근로 계약을 또 수행을 잘 하시는 또 선두에 서 계신 감독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감독님은 현장을 어떻게 꾸려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도 제가 영화 쪽에서 출발을 한 게 아니고 외부에 있다가 영화로 처음 들어오니까 저도 너무 초반에는 무시도 많이 당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처우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작가인데 돈도 안 주고 막 글 작업한 것도 많고 또 영화를 처음 하면서도 처음 영화 데뷔하고 이럴 때는 밑에 막내 스태프한테 너 연봉이 얼마나 되니 물어보니까 연봉이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거를 또 봤었고 근데 촬영은 뭐 24시간 촬영하는 거는 뭐 그거는 예산 일이고 48시간 뭐 이렇게 동안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나중에 내가 잘 되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또 힘들게 고생하는 우리 스태프들한테는 나는 잘해줘야지 막 이 생각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얼마 정도 돈이 더 드느냐 그러니까 표준 근로 계약을 하고 영화를 찍으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드느냐 그러니까 한 3, 4억 정도 더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CJ하고 투자를 해주신 그 CJ 분들하고 같이 서로 상의를 해서 쓰자. 네, 이거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뭐 투자자 그래서 CJ한테도 고맙죠. 그렇게 하셨고 투자자분들한테도 고맙고 또 그게 다행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도 지금은 영화 쪽은 예전처럼 그렇게 열악한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표준 근로 계약에 의해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한 경품 사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 경품은 국제시장 DVD 5명, 사인 슬레이트 5명, 영화 관람권 1인 2매 10명, DGK 기념품 여기 DGK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20명, DGK 책 10명입니다. 예, 그럼 사인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슬레이트에 사인을 각자 하겠습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너무 크게 인것 같은데? 여기
네. 배우님은 여기다가 감독님 손 대신 거에다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네. 그럼 제가 따로 빼놓고. 네. 이게 나눠서 갖고 오지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윤재인 감독님, 김윤진 배우, 또 강대규 감독 이렇게 슬레이트에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DVD는 국제시장 DVD 윤재인 감독님 사인과 김윤진 배우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두 분은 윤재인 감독님과 김윤진 배우분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감독님 그리고 어떤 배우님이 되고 싶은가요? 감독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심플합니다. 저는 그냥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이 웃고 울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감독으로 남고 싶으냐 하면은 다른 말보다는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줬던 감독, 예, 그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제 스스로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그리고 특히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존중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또 사실은 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뭐 강대규 감독님은 어떤 이야기, 어떤 감독이 되고 싶으세요? 착한 영화로. 저는 뭐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저는 뭐 결국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 아끼는 가족에서부터 또 타인들을 또 잘 표현하는 영화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가족 이야기 또 가족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작품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또 어떤 범죄나 어떤 사건이나 뭐 정의로운 이야기들을 조금 해나가는 물론 착한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착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즐거움과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면요. 바뀌었네요 지금. 그 담보라는 작품을 하시면서 제일 중점을 두시고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결국에 저는 뭐 담보를 하면서는 결국 저도 아버지였습니다. 예, 아버지가 아마도 남이지만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 좀 성장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오히려 저는 가슴 속에 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나였다면, 아버지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우리 강대규 감독님을 모시고 주연 배우분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갖는 타임을 다시 한번 따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민족기업 교보생명과 영화감독조합이 함께하는 시내 콘서트를 강화문 교보생명에서 진행하셨는데 끝으로 뭐 지금까지 장난이었고 두 분께서 함께했던 소감 한 마디씩만 듣고 뭐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인사말 드린 것처럼 이 민족기업 교보생명 우리 식구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 우리 한국 영화를 위해서 또 한국 영화 감독조합에 또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또 큰 응원을 보내주고 계셔서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지난 또 시간만큼 앞으로도 한국 영화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이야 모든 임직원 여러분 또 교보생명을 사랑하시는 모든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은 감독분들이 많이 계셔야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님들이 계셔야지만 좋은 이야기를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보생명에서 한국감독협회를 지원해 주시고 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응원해 주신 부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보생명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 함께하는 시내 콘서트는 또 다른 영화와 또 다른 감독님과 함께 또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끝으로 뭐 인사하고 끝낼까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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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